119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완전체다. 네. 아니 근데 예. 저 없어도 뭐 예. 잘 하시던데요? 원래 잘해요. 예. 저 이제 제가 회사 스케줄 또 네,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빠지게 됐는데 네, 네. 이제 사실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 예. 어떤 그러니까 걱정이요? 물론 이제 이동환 기자 알아서 잘 이제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네, 네. 오히려 다른 쪽이 걱정했어요. 내가 없는데 너무 잘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현실이 돼서 조금의 긴장과 불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달래주는 게 더 불안해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예, 예. 그렇습니다. 7월 첫째 주 NBA 룸앤 팩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동환 기자가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해갖고 예. 쉬는 동안 준비 잘 됐나 봐요? 그렇죠. 예, 그냥 푹 쉬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해봐야 되는데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예. 댓글이 뭐 그렇게 좋은 댓글이 큰 댓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다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죠. 예. 그냥 저는 오히려 또 이동환 기자 혼자 방송하신 이 연봉협상 댓글 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네, 이제 뭐- 김치 빠진 김치찌개 같다. 김치 예. 빠진 김치찌개. 김치남 이동환. 예. 이렇게 불러주세요. 예. 별명이 많이 생기네요. 예. 김치라미도가 정원간의 예. 이승현, 자이온 윌리엄슨, 저는 김숙, 사오정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우리 지난주에도 뭐 언급을 했었는데 빈스 카터 선수가 공식적으로 네. 은퇴를 선언했어요. 애틀랜타가 그 재계리그 못 가게 되면서 뭐 카터 은퇴 뭐 거의 가능성 없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카터 본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시즌 끝났다 이제 내 커리어는 끝났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은퇴가 공식화됐습니다. NBA 역사상 뭐 최초로 22년 뛴 선수고 음. 이게 이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렇죠. 예. 네. 20년 이상 뛴 선수가 카터를 포함해서 한 7명, 6명 네. 뭐 이렇게 네. 있고 22년은 정말 최초고요. 또 네. 카터가 NBA 미국 표현으로 디케이드라고 하는데 10년을 그렇죠. 단위로 예.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까지 모두 뛴 역사상 최초의 선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디케이드. 그렇죠. 예. 그 카터가 데뷔한 연도가 98년도니까 네. 그때면은 뭐 하고 계셨나요 혹시? 이동현 기자. 98년도면 네. 제가 대학생활 캠퍼스 낭만시고 있을 때. 그렇죠. 미팅도 많이 하시고. 그때 취업 준비로 한창 그랬었죠. 저는 2001년 입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22년. 와, 예. 자, 그래서. 예, 아무튼 그래서 예. 그만큼 오래됐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카터가 사실은 그 이제 3월 12일에 마지막 경기 뉴욕전에서 네. 마지막 3점을 성공하면서 이제 커리어가 딱 끝났는데 맞아요. 이제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슛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어쩌면 한 시즌 더 뛰는 걸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1년 더 뛰는 거 별 문제 아니야. 사실. 그쵸. 그냥 그 1년이 그 1년 같고 그 1년이 그 1년 같고 그래요. 예, 물론 뭐 예. 50대 넘으신 분들, 60대 넘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근데 뭐 저 나이 되면 그렇습니다. 뭐 1년 더 뛰고 뭐 뛸까? 뭐 이러는데 예. 원래는 이제 은퇴를 갖다가 계획을 했었고 근데 이제 뉴욕전에서 마지막 3점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은퇴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3점을 성공 안 했으면 정말 1년 더 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카터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기량적으로는 정말 많이 노쇠화해서 뭐 팀에 온다고 해서 그 팀의 전력을 엄청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네. 베테랑으로서 굉장히 좀 성숙하고 리더십 있는 면모를 보여줘서 팀들이 라커룸 리더로서 되게 영입을 되게 좀 그렇죠. 많이 했었어요 말년에는. 예. 사실 빈스 카터가 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는 뭐 나태하다, 뭐 태업이 있다, 그리고 가진 거에 비해서 노력을 좀 많이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그런 편견들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이미지를 심겨준 뭐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필라델피아의 어떤 플레이오프 최종전을 앞두고 대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그렇죠. 온 것. 그 사건도 되게 좀 유명했었고 그리고 토론토에서 뉴저지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업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때는 정말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오래 뛰면서 또 자기 관리 잘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미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를 정말 되찾으면서 은퇴를 한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 굉장히 유명한 부분은 뭐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잘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덩크. 저는 역대 최고 덩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쵸. 빈스 카터는.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클 조던, 도미니크 윌킨스, 줄리어스 서빙 등등 뭐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전 이제 막 그 전성기를 저는 사실 라이브로 못 셋 다 봤는데 필요 없어.
끝났어. 이러면. 아 슬램덩크 컨테스트 2000년. 그러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잘하면 토론토에서 영구 결번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의 카터 이펙트라는 다큐멘터리가 네. 있는데 그게 빈스 카터라는 선수가 그 캐나다 농구에 미친 영향력을 많이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게 작년에 토론토의 우승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되게 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현지에서도. 토론토에서 영구 결번 제가 볼 때는 90% 이상 확률로 할 겁니다. 내가 100% 예고하고 싶지만 해요. 거의 해.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보죠. 아니 할 거예요, 진짜. 90%. 90%? 내가 확정이란 단어 하나 쓸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 NBA가 그런 거에 얼마나 민감한 네, 좀 그런 많이 리그인데. 해주는데, 그렇죠. 예. 거기 꾼들이요, 다 꾼들. 야, 그런 그 거대 아이템을 놓칠 것 같아? 절대 안 놓쳐. 그쵸. 예, 좋습니다. 일단 그 토론토 마사 유지리 단장이 어떤 사람인데요? 카와이 레너드 딱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빡 해가지고 그냥 우승 딱 시킨 그런 단장인데. 그쵸. 진짜 영리한 단장이죠. 그럼요. 이걸 놓쳐? 에이, 말도 안 돼. 예,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라는 점 90%는. 빼지 마. 같이 가야죠. 알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예,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에서 지금 7월 31일부터 NBA가 리그 재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누구는 불참을 한다. 뭐 그리고 아담 실버 총재는 뭐 코로나 팬데믹이 좀 더 가는 상황에서 뭐 리그 확진자가 나오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일단은 지금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예, 지금 알려지지 않은 뭐 뉴올리언스 선수 3명이 확진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덴버의 구단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주말 동안 덴버 연습장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브루클린에서는 지금 디안드레 조던, 스펜서 디니디가 나란히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디안드레 조던 아예 올랜도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디니디는 고민 중인 그런 상황. 예, 네. 그리고 불참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댈러스의 윌리 컬리스테인, 브루클린의 윌슨 챈들러, 그리고 오늘자로 휴스턴의 타버 세폴로샤까지 세폴로샤까지. 예,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각 팀들이 또 불참하는 선수들의 대체 자영입 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이제 불참하고 또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고를 거듭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예. 있는 상황에서 제이알 스미스 영입이 임박했다라는 그 그렇죠. 소식도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스포일스트를 감독이 우리는 17명 전부 다 간다. 사실 마이애미 데릭 존스 주니어가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다 나와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덴버 니콜라 요키치가 지난주에 확진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역시 올랜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여전히 높다. 뭐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덴버는 같습니다. 니콜라 퀴즈가 안 가면 폭망이니까. 그렇죠. 예, 사실 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진짜 순식간에. 예. 근데 뭐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 좀 변수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리그 재개 유용한 FA들을 계속 이제 꼽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도 뭐 디마커스 커즌즈가 굉장히 유용하다 뭐 이랬는데 디마커스 커즌즈는 안 가기로 했고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FA 그 톱 10을 갖다 선정을 했어요. 홉사이프에서 선정을 했는데 1위가 아이지아 토마스다. 벤치에서 확실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 두 번째는 케네스 파리드. 이 선수 이제 중국에서 뛰고 있는데 여전히 달릴 수 있는 빅맨. 그쵸. 그리고 예. 텐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알 스미스가 3위고요. 예. 4위가 이만 샴퍼트. 그리고 5위가 에런 클랩. 그 다음에 자말 크로포드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올랜도 재개 시즌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르브론의 그 디시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예, 그 이제 한국 날짜로 29일, 6월 29일에 ESPN을 통해서 그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 2010년도 여름에 있었던 마이애미 이적 발표 이벤트죠. 예, 그렇죠. 방송 이벤트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더 디시전 쇼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르브론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소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이제 첫 아이디어 제공자. 그러니까 당시 진짜 논란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도대체 이런 걸 할 생각을 누가 했느냐. 근데 네. 이거 욕 좀 많이 먹지 않았나요? 정말 많이 먹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디트로이트 팬, 오하이오 주에 살던 디트로이트 팬. 우리나라 치면은
대구에 사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에요. 예, 약간 그렇죠. 약간 근처. 예. 대구에 사는 이동환. 예, 그렇죠. 뭐 이런 예,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 팬이 이제 그 ESPN의 칼럼니스트 지금도 꽤 유명한데 빌 시몬스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분한테 메일 보내서 쇼 같은 거 하면 어떠냐, 르브론 제임스 FA죠. 그거를 보냈고 메일을, 그리고 시몬스가 그를 선수 쪽 에이전트와 그리고 ESPN 쪽에 전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구상이 되기 시작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몬스 이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에 남지 않는다면 이 쇼는 할 수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팀을 떠나는데 이런 쇼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욕먹기 너무 불보듯 그렇죠. 뻔하니까. 예, 물론 화제는 되겠지만 대중들의 어떤 반감을 굉장히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해 플레이오프에서 클리블랜드가 떨어진 이후에는 그 빌 시몬스조차도 르브론 제임스한테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대요. 이거는 뭐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은. 근데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가 뜬금없이 오, 땡큐. 예. 날로 먹은 거네. 날로 먹은 우리처럼. 네, 그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 보고 고맙습니다 이러는 그렇죠. 것처럼 르브론 제임스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고, 이때 이 방송을 라이브로 1000만 명이 시청했어요, 북미에서. 이게 지금도 역대 그 스튜디오 방송 최고 시청자수, 스포츠 관련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요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르브론과 에이전트 측은 굉장히 영민했다. 그리고 그렇죠. 대중들의 반감을 몰랐을까? 뭐 알고 있었을 거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쨌든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1000만 명이 본 거니까. 그죠? 대박이 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르브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했다 하고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남은 비난은 감수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는 프로로서 견지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칭찬할 정도는 아닌데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책임지는 자세,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화제가 되면 좋은 경우는 좋은 거고 나쁘면 막 당황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요즘 세대에서는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하고 손익 계산을 해보고 이게 화제성, 그러니까 비난보다는 화제성이 더 크고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밀어붙일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돼. 나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해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르브론 제임스가 이때 근데 이제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비난 여론이 좀 심해져서 진짜 거의 마이애미 팬 빼고 다 안티 팬 됐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래서 하긴 그 했어요. 디시전 쇼를 하고 난 향후 1년 뒤까지 좀 삐져 있었죠. 그렇죠. 뭐 리얼월드 발언도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2014년에 클리블랜드로 돌아올 때는 이번에는 이제 방송이 아니라 그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기자를 통해서 이제 그 글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적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방향을 바꿨죠. 왜 또 한 번 더 해보지? 그러니까 이게 르브론이 르브론도 사람인 거야. 더 이상은 사람이 한번 해보니까 후폭풍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세게도 너무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올리언스 밀어주기 논란이 좀 나오고 있죠. NBA가 지금 스케줄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뉴올리언스가 뭐 자이언 윌리엄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뉴올리언스가 8위로 올라가게 되면 레이커스하고 뉴올리언스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흥행 대박 카드가 하나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초대박이죠. 사실은 그 뭐 멤피스가 사실 지금 8위인데 레이커스 멤피스보다는 뭐 레이커스 뉴올리언스가 뭐 낫죠. 그렇죠.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맥락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면은 그냥 뉴올리언스 레이커스 1라운드 매치업은 초대박 흥행 매치업이에요. 그렇죠. 초대박 흥행 매치업인데 다만 이게 밀어주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밀어주기인가 이거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스케줄이 나온 어떤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NBA가 오케이 뉴올리언스 밀어주자 이렇게 짜면은 뉴올리언스 유리하겠지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기존의 각 팀들이 이제 리그가 중단되는 시점에 남아있던 스케줄 중에서 그 올랜도로 오지 못한 8개 팀과 맞붙는 스케줄 다 빼고 다 삭제하고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팀들과 맞붙는 스케줄 중에 한 팀과 2번씩 맞붙는 스케줄을 좀 최소화해서 짠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사실 지금 22개 팀 중에 이 올랜도 스케줄이 유일하게 상대 팀들 합계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팀이긴 해요. 제일 쉬워.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남아있던 스케줄 자체가 진짜 쉬웠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뭐 뉴올리언스 진짜 대놓고 밀어주네 사무국 역시 뭐 그래. 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말도 이제 안 좀 되는 근거 거지. 없는 음모론인 거죠. 근데 네. 이게 사실 ESPN의 그 캔드릭 퍼킨스라는 사람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 ESPN도 시스템 좀 이상해. 그렇죠. 좀 네. 또 어그로를 그러니까 그 억울로 끄는 거야 뭐야? 아니 알아봐야 돼. 기본적인 팩트는 체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 있는 여기 이동환, 유동혁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쵸. ESPN 그러면 네. NBA 어떤 그 최고 대가 아닙니까? 그쵸. 최고 매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요? 예, ESPN. 아니 아이고. 그리고 ESPN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일의 양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갑자기 아까 업무량. 얘기해서 예. 그렇잖아. 저는 그거는 나 많이 더 생각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예. 업무량이 ESPN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자들 많고 시스템도 훌륭하고. 근데 그럼요. 저런 얘기를 해? 진짜 ESPN 너무하네. 그렇죠. 또 이 예. 캔드릭 퍼킨스라는 분이 그 예전에 보스턴에서 케빈 가넷, 뭐 라존 론도, 레이 알렌 이런 선수들 같이 뛰었던 선수 출신이요. 그래. 선수 출신 이런 말을 그 왼배 그 센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쵸, 그 수비형. 스트레칭 빈맨. 예. 네. 그 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캔드릭 퍼킨스 진짜 비난받아야 되고. 우리 서장훈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예. 셀럽 서장훈은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나 좋았던 게 예능 갔잖아. 그쵸. 예능 가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농구에 대해서 막 좀 그 농구 구단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서장훈 선수가 그거 하나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뭐 빌딩도 있는데 막 이러니까 예. 서장훈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농구 구단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 다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쵸. 이렇게 해준다고. 팩트를 전달해.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예. 농구밥을 먹은 사람이 아유 참. 예. 뉴올리언스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고? 팩트 체크를 예. 하시라고. 그렇죠. 예, 퍼킨스가 아니면 저처럼 사과 방송을 하든가. 그렇죠. 예, 제작진분들 퍼킨스가 볼 수 있게 영어 자막 좀 달아주시면 하지 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그냥 깐잖아요. 에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퍼킨스가 많이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제이슨 키드의 뉴욕 닉스 감독 부임설 이쪽 있죠. 그뭐 예.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이슨 키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그럼요. 트리플 예. 더블을 밥 먹듯 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지만 제이슨 키드는 일주일에 3번씩 트리플 더블을 한다. 예. 역대 3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현대농구에서 나왔다는 것들이 굉장히 대기록이고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까지 뭐 득점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몫을 하면서 완전한 에이스로 그쵸. 예. 했던 그런 선수이고 그래서 뭐 선수로서는 이 선수를 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지도자로서는 사실은 좀 봐야 돼. 예. 그 브루클린이랑 미러키에서 감독을 했었는데 브루클린 시절에는 이 감독도 코치 경험 없이 맞아요. 예, 바로 감독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농구가 똑같아요 보면 예. 예. 코치 경험 없이 감독이 됐을 때 힘들다고 예. 뭐 우리 그 추승균 감독, 감독. 현지영 예. 감독 뭐 이렇게 있지만 예. 뭐 실패했고 지금 이제 또 야인이 되셨죠. 야인이 예. 되셨고 이제 배우면서 또 다음에 또 지도자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음. 제가 볼 때는 제이슨 키도 또 비슷한 케이스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코치 경험 없이 바로 감독이 되셨다가 브루클린 미러키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브루클린 시절에는 뭐 선수한테 몰래 나 지금 지나가면서 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물 쏟아서 했네. 힘내 이렇게 했네. 해가지고 물 쏟아서 없는 작전 타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브루클린 시절에는 그랬고 미러키 시절에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냥 애매한 성적만 계속 하는 동부 중위권? 사실 동부 중위권이면 강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뭐 그 정도 성적만 냈다가 지금 이제 레이커스의 코치로 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미러키 시절의 2년 때문에 이제 뉴욕 닉스가 2021년 아데토쿤보 영입을 노리면서 키드를 노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쿤보하고 미러키 시절에 제이슨 키드는 정말 절친했던. 그러니까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이 사람은 그 코치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제이슨 키드 감독이 미러키에서 그 1월에 그러니까 세 시즌하고 1월에 잘렸죠.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테토쿤보가 이제 붕괴하면서 이게 왜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하고 구단주한테 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이슨 키드가 말하면서 아니야. 그러지 지금 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그냥 진심을 알려줘. 이렇게 하고 딱 헤어졌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LA 레이커스에서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현지에서는 LA 레이커스에서 코치를 하는 것도 쿤보의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인연 때문에 LA 레이커스가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탐 티보도 감독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감독들을 갖다 만나고 있는 거죠 후보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뭐
10명 정도의 네. 어떤 그 감독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이슨 키드를 영입을 하게 되면 내년 시즌 여름에 콤버가 이제 FA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뉴욕이 콤버를 중심으로 해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NBA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혹은 선수 중에 그 이제 대여와 약간 친분이 있는 어떤 인물을 영입을 해서 그걸 이제 대여 영입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그게 FA 시장 전에 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한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다른 거는 KBL은 그래도 감독 능력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 수준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조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그렇게 입증이 되어 왔었죠. 그렇죠. 그렇게 됐었고 반면에 NB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슈퍼스타 한두 명이 들어가게 되면 팀 성적이 확 뛰니까 그쵸. 선수 쪽에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물론 그 감독의 어떤 뭐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와 어떤 그 관계를 맺느냐 이 부분이 감독의 덕목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그게 모든 감독들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럼요. 네, 네. 선수단을 장악하는 거. 네. 근데 그 방식이 NBA에서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어떤 트러스트 이런 부분을 공고히 하면서 선수 장악의 어떤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작년에 중국 농구 월드컵에서 그 이제 미국이 사실 좀 잘 안 됐었잖아요. 그게 뭐 멤버 문제도 있었지만은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포포비치 감독, 스티브 커 감독이 그 말씀하셨던 어떤 선수 장악, 매니징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단기전에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슈퍼스타의 파워가 더 크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아틀레티코가 키드에게 그때 했던 거는 좀 감동이네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할 사람이 나중에 혹시나 없잖아. 뭐 안 아니 좋은 할 사람이 없잖아. 혹시나 뭐 예. 나요? 혹시 저 혼자 남아있게 되면 여기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버하시네. 오버하시네. 예. 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일로 만난 관계잖아. 일로 만난 관계. 그쵸. 예. 일로 만난 관계. 자꾸 거리를 두려가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쿤보가 나이가 18살. 지금 이동환이 이제 몇 살입니까? 만으로 해야 되죠, 저도. 저도 만으로 30살. 30살. 만 30. 예. 이제 성장의 폭이 없어. 여기잖아. 기자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30부터요. 예.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음. 그 미국의 감독들의 어떤 파워가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좋은 예가 뭐냐면 2008년 베이징 때 마이클 슈셉스키 감독. 이분 얘기를 하면 계속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쵸. 예. 슈셉스키 감독이 코치 K라고 할게요. 그렇죠. 코치 K가 잘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정말 리딩팀 그래서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사실 1992년 원조 이제 드림팀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선수들 뭐 르브론, 카멜로 앤서니, 크리스 폴, 뭐 드웨인 웨이드, 그쵸. 뭐 네.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막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클 슈셉스키 감독이 잘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했어요.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그리고 전술 사실 별로 없어. 없어도 그쵸. 우승할 수 있으니까. 네. 불협 화음만 없으면 돼. 그쵸. 실제로 그래서 우승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 드림팀을 보면 예선 초반에는 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팀들이 맞춤형을 가지고 와서 그 드림팀을 갖다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림팀의 어떤 그 손발이 안 맞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유럽에서의 어떤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뭐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은 기본적으로 세터플레이스 조직력이 최상급입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홈 오펜스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 그 드림팀의 어떤 수비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특히 이제 스페이싱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비 약점을 굉장히 공략을 잘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미국 드림팀 같은 경우는 예선 초반에는 고전을 하겠지만 이제 경기를 하면 할수록 손발이 맞춰지면서 그런 약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승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지.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감독의 영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이슨 키드 지금 LA 레이커스 코치가 뉴욕 닉스의 감독으로 이제 오는 설들이 그냥 단지 그냥 썰이 아니고 이 가능성도 있다. 예. 이걸 갖다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갖다 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에이전트 쪽 관련 소식 그냥 좀 또 하나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자면은 네. 이 클러치 스포츠라고 르브론 제임스가 소속이 되어 있는 에이전트사가 있어요. 여기에 뭐 르브론 웨이도, 앤서니 데이버스, 벤 시몬스, 드레이먼드 그린, 조널, 에릭 블레소 뭐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르브론 예. 에이전트 리치 폴이 이끄는 회사죠. 그렇죠. 예, 리치 폴이 이끄는 회사고 네. 여기를 매개로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가 LA 레이커스 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추후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수월하게 오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트레이 영이 이제 좀 같이 가게 됐죠. 트레이 형. 예. 트레이 형이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 가능성 있죠. 왜 진짜 솔직히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NBA는 좀 불가능한 조합은 없겠다. 선수가 뭉치는 데 있어서. 요런 트렌드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참 잘하네. 그렇죠. 예. 르브론이 잘해. 그 준비를 잘해. 예.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트레이 형의 그 이번 드래프트 1순위 유력 후보인 앤서니 에드워즈도 네. 이제 이번에 클러치 스포츠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네. 진짜 이쪽에 진짜 큰 사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향후에 뭐 NBA 이적이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르브론과 드레이먼드 그린이 사실은 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사타구니 논란도 있었는데 예. 또 같은 밥을 먹으면서 예.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 태세 전환을 완벽하게 했어요. 예. 사회생활 잘해. 예. 아니 파이널에서 사타구니 걷어찬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네. 이제 같은 에이전트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이러면서 완전 뭐 르브론 팬 됐어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그래서 그 최근에 ESPN 이제 쪽에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르브론 제임스는 틀림없는 역대 최고의 선수다. 경력을 봐라, 이력서를 봐라, 흠이 없다. 물론 이렇게 발언할 수 있어. 충분히 뭐, 르브론 개인 제임스면 의견은, 예, 할 수 있어. 역대 최고는 마이클 조단이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흠이 없나요 정말? 흠 있지 왜 없어요? 파이널에서 몇 네가 알잖아. 드레이먼드 네가 알잖아. 자기가 지게 만들어 놓고 네가 알잖아. 그거 몰라? 네, 그래놓고 그렇죠. 흠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이거는 지질성에 의심이 있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렇죠? 좀 현지적 분들이 저희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진분들 영어 자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요? 예, 왜 그래? 그러니까 조면을 적당히 쳐야지. 너무 많이 치면 맛이 없잖아요. 질려버리잖아. 그쵸, 그런 네.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뭐 몇 명이나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7월 첫째 주 NBA 루버 팩트 네.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항상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현 기자가 또 와가지고 네. 방송이 네. 되게 뭐랄까 볼륨이 좀 커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그렇죠. 예, 저 자체도 몸이 크고 볼륨도 크잖아요. 예. 방송도 거기에 맞게 그렇게 받지 마 진짜. 마음껏 밝혀주세요. 자 마지막 우리 시그네이처 하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근데 그 편집장은 왜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조금 부끄러워. 내가 그래서 막 흔들고 있잖아 이렇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 흔들어서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